이사간 집. 누가 이 비 내리는데 남의 집에 들어와 연못가에 앉아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이 한밤중에 말이다. 그 사람은 하얀 소복을 입고 쪼그리고 앉아서는 두 손바닥을 쫙 펴고 연못을 향해서 내리치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물이 튀어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번개가 번쩍하자 그 모습 또한 선명하게 순간적으로 보였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던 귀신이었다.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난 기절할 것만 같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어두운 데서도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자 주위로 뭔가 희뿌연 빛이, 아주 기분 나쁜 빛이 둘러 있었던 것 같았다. 그 여자는 계속 그 짓을 반복했다. 난 기절할 것 같은 두려움에 어서 창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고개를 내 쪽으로 획 하면서 돌리는 게 아닌가. 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면서 창문을 닫았지만 똑똑히 보고 말았다. 그 여자의 눈을. 얼굴 윤곽은 잘 안 보였지만 눈만은 정확하게 아직도 기억이 난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 같은 퀭한 두 개의 눈이. 난 창문을 얼른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헐떡이면서 공포에 떠는 내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다.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어쩐 일인지 아무 기억이 나지를 않았다. 아마 기절한 것이 틀림없으리라. 그리고 쾌종시계가 2시를 가리킬 때쯤 다시 눈을 떴다. 머리가 많이 아팠고 이불 속으로 얼굴까지 넣고 누워있는 상태라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비는 여전히 미친 듯이 퍼붓고 있었다. 제일 먼저 이불 속에서 귀를 기울인 것은 그 여자의 소리였는데 다행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침은 언제 오는 것일까? 나는 한숨을 내쉬며 이불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온몸이 땀 범벅이었다. 이불을 발밑까지 걷어낸 나는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다. 화장실을 가긴 가야겠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너무 무서웠다. 하지만 나가야지 하는 생각에 나는 방문 쪽을 바라보았다. 미닫이 문이었고 아까 분명 잠궈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누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들어와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이었다. 아까의 공포가 스멀스멀 온몸을 훑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혹시 옷을 걸어놓은 게 아닌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건
옷이 아니었다. 아까 연못가에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니 해 지기 전 화장실 쪽에도 있었고 뒷교 쪽에도 있었던 그 여자였다. 번개가 번쩍였다. 그 여자의 모습이 순간이지만 내 눈에 각인되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소복을 입고 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는 그 여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나도 그 무엇도 아닌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여자. 그러나 느낄 수 있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느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이불 위에 앉은 채 오줌을 싸버리고 말았다. 잠옷과 이불이 모두 젖어버렸고 그때 문득 내 뇌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귀신은 분명 밤중엔 불빛을 싫어할 것이다. 난 손을 뻗어 유엔 팔각 성냥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꺼내서 한꺼번에 불을 붙였다.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성냥이 합쳐져서 불이 붙자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때였다. 그 여자가 갑자기 내 쪽으로 방향을 정확하게 튼 것은, 그리고는 내 쪽으로 서 있는 상황에서 날아오기 시작했다. 또한 그 여자는 무슨 영화에서 클로즈업 되듯이 점점 커지면서 굉장한 속도로 나에게 다가오더니 바로 내 눈앞에서 퍽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펄떡펄떡 뛰었던 것 같고 그대로 기절해 버린 것 같았다. 기절하는 내 귓가에 들려온 것은 다시 시작된 다듬이 두드리는 소리. 내가 깨었을 때는 이미 오전 10시가 지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누워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얼른 일어나 집안 열쇠를 챙긴 다음 그 집을 죽어라 하고 빠져나왔다. 아직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곧 그칠 것 같았다. 우산도 못 쓴 채 얼른 옆집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아저씨가 나왔다. 내 생각에는 그 집이 바로 옆집이었는데도 한 50m 이상은 떨어져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소리를 질렀어도 못 들었을 것이고 빗소리도 한몫했을 것이다. 난 아저씨에게 급히 서울을 가봐야 될 것 같다며 저 집 할머니가 돌아오면 열쇠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아마 내일 모레쯤 올 거라고 했다. 아저씨는 알았다고 했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에 돌아서는데 한마디를 던졌다. 아이 근데 어제 웬 다듬이는 그렇게 밤새 두드렸어요? 다듬이? 그럼 그 소리가 내가 들은 환청이 아니었단 말인가? 난 서울로 올라와서 엄마에게 전화가 오기만 기다렸다. 그리고 이틀 후에 전화가 왔다. 난 엄마에게 내가 돌아오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엄마가 내가 몸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할 줄 알았던 나는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엄마는 자기만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이사한 후로 자꾸 집안에 혼자 있으면 뭔가 있는 것 같고 밤마다 흉측한 꿈으로 가위에 눌렸다고 했고
처음엔 몰랐는데 자꾸만 그래서 자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엄마는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 집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 그 귀신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나는 절대 알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난 평생을 그 공포스러웠던 추억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도 무척 슬플 뿐이다.